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오로지 처자식을 위해 돈 벌어 유학자금을 보냈는데 나에게 남는 건 병들어 지친 기러기 아빠 신세란 내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일 끝나니 벌써 밤이 어둑해졌네요. 왁자지껄하던 도장에 썰물처럼 빠져나가 각자 따뜻한 집에 돌아갔을 사람들. 덩그러니 혼자 사무실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저는 제일 싫습니다. 제가 가장 싫고 두려운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시간이 정말 싫어요. 집에 들어가 봤자 사람 온기도 없는 곳에 어둠 속에 혼자서 불 끄고 들어가서 방문을 생각 없이 열어봐도 아무도 없고 그냥 외로움만 밀려들기 때문이죠. 이럴 때 반려묘나 반려견이라도 키우면 좋으련만 아침 일찍 나갔다가 이 늦은 시간에 들어오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강아지들은 산책도 시켜줘야 하고 혼자 놔두면 안 된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반려묘를 키워보기라도 해야 하나 하고 진심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들은 깨끗한 동물이고 산책시키지 않아도 되고 잠깐 놀아주면 된다고 하니 나처럼 불쌍한 길냥이를 구조해서 정을 붙여볼까도 생각합니다. 배가 고픈데 냉장고에 챙겨져 있는 반찬들이 빼곡히 쌓여 있지만 입맛이 땡기지 않습니다. 다행히 나이 많으신 어머님이 한 번씩 오셔서 냉장고 정리해 주시고 반찬도 넣어 주시는데 먹기 싫어서 그대로 놔두기 일쑤이니 또 잔소리 하시겠네요. 그래도 냉동실에서 일회분량으로 얼려둔 밥을 꺼내 들고 전자레인지를 돌려봅니다. 배고프기도 하고 약도 챙겨 먹어야 하니 억지로라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먹어야 해서 술을 끊어야지만 맥주와 소주를 섞어서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킵니다. 술이 유일한 위로이고 낙인데 술을 끊으라니 정말 힘드네요. 그래서 딱 한 잔만 마십니다. 이 한 잔이 오늘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청량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TV를 크게 틀어놓고 반찬 몇 가지 통째로 들고 TV 앞으로 와서 밥을 먹네요. 왜? 가족이 없냐고요? 아니요. 저에게도 가족이란 게 있긴 합니다. 단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얼굴도 잊을 정도이죠. 저는 10년 동안 기러기 아빠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일 때 치맛바람이 있던 아내는 엄마들 사이 커뮤니티에서 그중 한 엄마가 유학을 준비하는 것에 자극받기 시작해서 관심을 갖더니 바로 유학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머리 좋고 똑똑한 아들이니 넓은 세상에서 교육받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아내와 결혼하기 훨씬 이전부터 태권도장을 운영하는데 회원 수도 많고 꽤나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어서 돈 문제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은 논리정연했고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기에 무작정 알아보자고 했었네요. 저는 태권도장의 일로 바빴기 때문에 모든 유학 준비 절차는 오로지 아내 혼자 다 했었습니다. 도장의 회원수가 늘어날수록 신경 쓸 일도 많고 해서 늘 바빴기 때문에 아내 혼자서 캐나다 토론토로 아들 데리고 유학길에 떠났습니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었네요. 행정력이 우리나라보다는 아날로그식이어서인지 인터넷 신청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겨우 설치가 가능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해요. 아파트도 월세가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유학생활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마다 항상 돈을 더 붙여달라고 요구했었고 그때마다 넉넉히 돈을 붙여왔어요. 그때는 아내 혼자서 아들 데리고 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아내는 오로지 아들의 교육을 위해 올인했었고요. 덕분에
아들은 잘 적응해 간다고 했고 아내도 랭귀지 스쿨을 열심히 다니느라 바쁘다고 하면서 점차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차도 13시간 정도 차이 나서 자주 통화하기도 어렵기도 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견딜만 했어요. 저도 바쁘게 살았지만 그래도 아내가 한 번씩 향수병이 생겼다면서 전화를 해왔었고 아들내미를 영상통화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간간히 소식을 전해받으면 떨어져 있어서 애틋하고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완전히 적응을 잘 해나갈수록 전화가 뜸해졌고 전화를 해도 받지 못하는 때가 많아졌습니다. 시차가 있다 보니 통화 시간 맞추기도 어렵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방학 중일 때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어요. 좀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캐나다와 미국 여행을 다니곤 하느라 한국에 들어오진 못했답니다. 아들은 갈수록 공부도 잘해서 늘 자랑스럽다고 했고 그럴수록 돈을 많이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적응도 잘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는 말에 보람을 느꼈고 더 열심히 일했었죠.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가끔씩 오셔서 먹을 것들을 챙겨주셔서 아내는 제 걱정은 전혀 안 하는 듯 했습니다. 서로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 다르다 보니 갈수록 멀어진 느낌이었어요. 토론토는 불어를 많이 사용한다면서 영어는 기본이고 불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같은 교민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씩 통화해도 돈이 궁해서 돈을 더 붙여달라는 말뿐이지 저에겐 관심도 없는 듯 했어요. 그러나 아내가 정착하기까지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많이 내색도 않고 해서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돈에 공공하지 않도록 생활비를 버는 족족 넉넉히 보내주었었죠. 그렇지만 아내와 아들이 잘 적응해 나갈수록 저의 외로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타지에서 아내는 아들을 케어하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는 다시 정신 차리자고 다짐하면서 마음을 다 잡아가곤 했었네요. 그래도 감기 몸살이나 가끔씩 불규칙한 식사 습관으로 저녁 내내 토하면서 배를 움켜잡고 떼굴떼굴 구를 때면 정말이지 가족이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그렇잖아도 걱정 많으신 연로하신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티도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도 인간인지라 어느 날 문득 뚜렷한 취미도 없이 일벌레처럼 도장에서 하루 종일 일에 치여 사는 나 자신을 보면서 위로받을 때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하게 밀려오는 외로움이 너무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아들과 통화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기 시작했고 아들 얼굴도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 간신히 통화하는 아들도 아빠인 나를 상당히 어색해 하더군요. 급기야 5년 전부터는 거의 통화가 끊겼습니다. 아내는 한인타운에서 알바를 한다면서 바쁘다는 핑계였고 아들은 의대 입시 준비로 한창이라는 연락을 끝으로 전화가 왔었는데 아내는 아들이 기특하게도 의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어마어마한 학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도장 운영도 예전만 못했고 저도 슬슬 오랜 기러기 아빠 생활이 지쳐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당연하게 송금을 요청했었지만 적지 않은 아들 의대 학비와 생활비를 또 대줘야 한다니 짜증도 났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국내에 아들을 데리고 온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도장일에 매여 있다 보니 방학 때 한국에 오라고 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지 않았어요. 제가 가면 되지 않냐고요? 도장일을 조금만 소홀히 하면 회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거기다 방학이 피크타임이니까요. 저 자식 생계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데 달려있는데 큰일이죠. 그리고 한번 캐나다로 가족 만나러 가면 적어도 일주일은 있다가 와야 하는데 엄두가 나질 않아서 미루고 미루었던 중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알아볼지도 의문이네요.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들어 도장 운영이 매우 힘들어지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이만저만 받고 있는 게 아닌데 아내한테는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빠뜨리지 않고 매달 적지 않은 돈을 송금했었는데 이대로 가다간 당장 이번 달부터 대출받아서 돈을 보내줘야 할 것 같으니 걱정이 많았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엄청난 속쓰림에 시달려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위암 말기라고 진단받았습니다. 저는 위암 말기란 진단이 믿겨지지 않아서 다시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역시나 위암 말기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했고 아직도 아들은 학교를 다 마치지 않았고 아내는 생활비가 필요한데 막막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위중한 상태라서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일단 보류하고 도장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도장 운영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입원 치료를 하면서 도장 운영에 관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어요. 일단 사범들에게만 도장을 맡기고 한 두어 달 정도 지켜보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입원 치료 받기 전에 미루고 미루어 왔던 처자식이는 캐나다에 가서 얼굴 한번 보고 와서 항암 치료든 수술이든 받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아내에게 어렵게 연락을 했어요. 캐나다로 가겠다고 하니까 무척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별일도 없는데 굳이 애써서 오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좀 섭섭하더군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가족이라서 흥분되기까지 한데도 갑자기 무슨 바람에 올 생각을 다 했냐며 꼬치꼬치 캐묻더군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약 13시간 동안의 비행 동안에 행여나 복통이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어요. 만일에 대비해서 통증약도 준비했습니다. 토론토에 있는 피어슨 공항에 도착했고 미리 나와 있는 아내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저나 아내나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애틋하거나 반갑거나 하진 않더군요. 아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는데 오히려 제가 아내에 비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서로 별말이 없었어요. 그동안 떨어진 세월이 많아서인지 조금 어색했습니다. 아내는 전에 알던 내 아내가 아닌 듯이 낯설게만 느껴져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운전하고 가는 내내 바깥 창밖만 열심히 쳐다보는 척 했네요.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제가 병이 들어서 더 센치해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담하고 이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좀 더 늦은 시간에 도착한다고 했어요. 여기저기 사는 모습을 둘러봤는데 아들과 찍은 아내의 사진이며 다른 사람들과 찍은 사진들이며 아들 어렸을 때부터 찍은 사진들이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씩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 제 사진이 단 한 장도 없다니 약간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아들의 성장기 사진을 보여주며 그때마다의 사연들을 얘기해 주었는데 지금 막상 보면 엄청 커서 못 알아볼 거라면서 아들도 아빠를 10살 이후에 실제 처음 보니 알아보기 힘들 거라 하더군요. 그리고 아내는 피곤할 테니 아들 올 때까지 푹 쉬라면서 방으로 안내했는데 아무도 쓰지 않는 방을 새로 채워놓은 듯 단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방은 어디냐고 했더니 방이 좁아서 같이 쓰면 서로 불편하니까 여기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마치 손님에게 대하듯이 그러네요. 오랜만에 만난 남편인데요. 암튼 피곤해서 아무 생각도 않고 씻은 후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는 곳에 와서인지 잠이 무척 달콤했네요. 다행히 아프지도 않았고요. 단지 아내나 저나 낯설게 느껴져서 그게 마음이 쓰일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꿀잠을 잤는지 기분이 상쾌한 상태로 깨어났고 거실로 나가보니 건장한 청년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가서 안아주었어요. 많이 컸어도 어렸을 적 얼굴은 남아 있었어요. 숙면을 취해서인지 컨디션이 좋아서인지 몰라도 내 자식이라서 아내와는 또 다르더군요. 많이 컸다며 의대에 들어가서 자랑스럽다고 해주었고 기특하다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데 아니 이 자식이 제 아비 보고 한 걸음 떨어져서는 더 이상 터치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10살 꼬맹이가 아빠 안녕 하며 갔던 녀석이 이젠 성인이 다 되어서 벌써 외국물 먹고 자기 아빠를 마치 옆집 아저씨 취급하더군요. 그래도 내 자식이라 귀엽고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잘생긴 청년으로 컸으니 대견했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니 흐뭇하고 이제 가족과 함께 있다는 생각에 벅차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미 밤이 깊어서 아들은 잠자러 들어갔고 아내와 그동안 어찌 지냈는지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나 뭔지 모르지만 아내는 저를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 것 자체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로 물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남편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은 이유가 달리 있었던 것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펄쩍 뛰더라고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냐고요. 남자가 있냐고 물었더니 아니다라고 굳고 부인하더군요.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가 갑작스레 찾아와서 당황해서 그런다나요? 그래서 제가 처자식 있는데 왔는데 당황스럽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 말했더니 아무 말 못했습니다. 암튼 아내는 변한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여러 재정적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들 학비도 생활비도 지원해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도 말해 주었어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그 이후 사정이 어찌 될지 모르니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것과 도장의 운영 상황도 예전만큼 좋은 것은 아니라서 여의치 않을 경우 폐업도 고려하고 있다고도 했어요. 한국에서 나름 알아보니 아들 녀석 다니는 대학에 장학금과 대출 조건이 있던데 상세하게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어도 내색 한번 않고 보는 족족 송금을 한 탓에 모아놓은 돈은 딱히 없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다 키워놨으니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우리도 이제 노후 대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도 받고 수술도 해야 하니까 제 옆에 있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아들 하나 교육 잘 시켜보자고 서로 희생하며 10년을 떨어져 살면서 이제 겨우 결실을 보게 되었는데 아들이 졸업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 지켜보고 싶다네요. 그리고 10년 동안 여기서 정부 치며 겨우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돌아갈 수는 없다면서 아들이 있는 곳이 내 집이다라면서 혼자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위암 말기 판정 받았다는 말에도 별로 동요하는 것 같진 않았고 함께 돌아가자는 말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토론토가 아내의 삶의 터전이 되어버렸으니 놔두고 혼자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아들도 대학 졸업 후에 여기에서 터전을 잡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서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조그만한 남편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없는 듯 냉정해 보였습니다. 정말 미치게 섭섭하고 억울한 심정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다 토해냈어요. 그동안 뼈 빠지게 처자식을 위해서 외로움도 참고 고생했는데 이제 내가 지치고 병들었으니 나와 함께 있자는데 싫으냐고요. 아내는 자기도 남편도 없이 홀로 와서 맨땅 헤딩하듯이 아들을 저만치 키우느라 쉽지 않았다면서 이제 와서 남편 병수발하러 어렵게 정착한 생활을 버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이라도 남편이 위암 말기라고 하면 측은하게 생각하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병간호 해준다고 나설 줄 알았습니다. 너무 냉정한 아내의 모습에 몹시 충격받았어요. 저를 남보듯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사 후회가 되더군요. 미친 듯이 일만 해서 돈을 보내줄 줄만 알았지 자주 찾아가서 보고 오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있는 집은 남편 집이고
지금 살고 있는 토론토에 있는 집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전부인 아내는 남편은 안중에도 없더군요. 그렇게 승산 없이 며칠을 싸웠지만 아내는 한국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내의 말인즉슨 아들을 유학 보내자는 의견에는 남편도 동의했고 아들 교육을 위해서 떨어져 사는 것도 감수한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돈 벌어 보내느라 힘들었고 지치고 외로웠듯이 아내도 힘들었고 외로운 건 마찬가지였지만 아들이 잘 성장해줘서 보람되어서 그만한 보상을 받은 셈이라서 그동안 고생한 거는 공치사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픈 거는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하는 거지 겨우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 마누라한테 굳이 병수발하라고 같이 살자고 하는 건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하면서 이혼을 해줄 테니 자기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제가 처자식 먹여 살리다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어쩜 미리 냉정할 수 있냐고 했더니 아내가 그러더군요. 10년 동안이나 남처럼 떨어져 있던 남편과 무슨 정이 있다고 함께 사는 것도 모자라서 병수발까지 하라고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함께 가자고 할 거면 이혼해 줄 테니 떠나라고 했습니다. 단 아들 학비를 대주는 조건으로요. 저는 단호히 아들 학비며 생활비 일체를 줄 수 없다고 했고 더 이상 정이 없다고 하니 할 말이 없어서 예정보다 빨리 돌아왔습니다. 무척 배신감 느껴졌고 서글펐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이미 오랜 동안 떨어져 살아온 관계로 정서적 유대감이 없었던 겁니다. 아내에게는 없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생긴 꼴이고 아들에게는 옆집 아저씨가 생긴 꼴이니 불편했겠죠. 그렇다고 아내의 말대로 이혼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뼈 빠지게 일한 이유는 아내와 자식 때문이었으니까요. 어찌됐건 이제 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병든 나를 버린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아내는 절대 저에게 연락하는 일 없겠죠. 아들도 저를 옆집 아저씨 정도로 아는데 무슨 정이 있어서 아버지라고 찾아오겠습니까?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아들을 보내놓고 왜 진작 자주 찾아가 보며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또 한 번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미친 짓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함께 지내야 가족인 거고 떨어져 있으면 남남이 되어버리네요. 이젠 저를 위해서 입원 치료도 하면서 병마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처자식한테 버림받은 듯한 처량한 기분이 드는데 어디에서 이 아픔을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위로와 위안을 받고 싶을 만큼 힘이 드네요. 여러분, 힘이 될 수 있도록 응원글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연 제보도 기다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